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 해부쇼 여의도 너머TV 닭간다. 오늘 화요일에 경민정의 닭간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지금 한숨과 긴박함과 그 열기가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제일 급하게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지금 469분 대기 중이신데 이 세 분 참 기대하신 분 많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분들 소개해드리기 전에 좋아요 좀 누르고 시작하시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여러 곳에 또 알림도 뜨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 지금 클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의 고수 이분들과 함께하는 날은 언제나 즐겁고 든든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특히 오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들어오셨는데 이기인 사무총장 엄청 빨리 오셨네. 이 총장님이 여의도에서 업무 마치고 이쪽으로 오는데 차가 배터리가 나가서 퍼져서 긴급 출동 뭐 불러 타고 왔어요? 이미지 관리용 레이 타고 왔어요? 아니면은 몰래 타고 다니는 고급차 타고 왔어요? 그렇게 나와? 왜? 차 공개. 여긴 대놓고 못 타고 다니는데 뭐. 나는 숨기지 않아. 그래도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낡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정치 활동한다 젊은 난 정치인의 그런 이미지. 줄 알았는데 예. 또 숨겨둔 고급 차가 와이프 차입니다. 와이프 차. 저것도 다 준비된 멘트야. 와이프 거라. 제가 이게 주차장에서 항상 차를 보잖아요. 네. 늘 이제 레이 타고 다니는데 예. 어느 날 고급 차가 한 대 있길래 아. 거기에 기인이 형이 올라가길래 네. 와 나 이제까지 속았다. 힘들게 정치한 청년 정치인 줄 와이프 알았는데 차라고. 그 고급 차를 타고 다니다니. 그 고급차는 누구 차인가요? 모르죠. 아내 차요, 아내 차. 와이프 아내 아내 되시는 소유의 분한테는 차. 고급차를 주고 본인은 레이 타고 다니면서 퍼질 둘다 때까지. 고급차를 탈 수는 없으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이미지 관리야. 다. 가끔 일정이 어디 그 목표 지점. 박원순의 신발 떨어진 구두랑 이기인의 레이랑 뭐가 다른 거야 이게 도대체. 야, 그 얘기가 왜 나와?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가끔 내가 와, 이렇게 나 목표 진짜 지점이 예찬이. 가는 지점이 같아가지고 좀 태워달라고 하면은 레이만 태워주는 거야. 그날만 내가 걸리는 거야. 고급차 탈 때는 약간 주차장 고급차는- 들어가는 자세부터 좀 달라. 레이 말고 아. 다른 세컨드 카는 아니 그러면 세컨드가 아니에요. 와이프 차야. 와이프. 세컨드가 더 좋아. 애기 때문에 와이프 차. 좀 오래된 거죠. 와이프 오래전에 구매한 거고요. 너무 구매도 비싼 아니에요. 차를 오래전에 차종을 억대로 공개하지 구매를 않겠어요? 했나 봐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 차는 언제 몰고 주로 출몰 하십니까? 거의 안 타는데요. 네. 와이프가 안 타는 날 그 차는 주로 방송국 안 올 때, 기자들 안 만날 때, 제가 허리가 많이 아플 때. 네. 이미지 관리 안 해도 될 때. 그렇지 않아. 어쨌든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아침 네. 최고위하고 뭐 비고 끝나고 우리 현판식까지 하면서 근데 배터리가 나가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긴급 출동을 불렀는데 25분 걸린다길래 큰일 났다. 대타를 요청 드려야 되나 했는데 네. 안 그래도 제작진 분께 또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예. 제작진 분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그 차를 가져오고 대박이다. 저는 택시 타고 먼저 왔습니다. 대박이다. 방송을 위해서 이 제작진 분들이 이렇게 장예찬이 산신성인하는 다 모습을 망쳐놨어 지금. 보면 예찬이가 다 망쳐놨어. 그러니까 숨 좀 돌리실 겸 저는 귤 좀 정치권의 까드세요. 가식과 위선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대놓고 좀 다 해야지. 대놓고 오늘 하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놀래서 고생하고 오신 분한테 정말 잘한다 다들. 또 이제 그 헐레벌떡이 다 사라졌잖아. 당황과 어떤 감놀라가. 예, 당혹감으로 물들어버린 스튜디오입니다. 저게 이것까지 이야기한다고. 예,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저는 감사드리려고 했는데 여지가 없네요. 네. 제가 세컨카 이게 예를 차근차근 들어보니. 복수할 게 많아요. 제가 전당대회 때 이기인한테 호되게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아니야, 복수할 것도 그래요. 하나씩 정립하는 것도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정치도 사람도 다 까고 보는 방송 다 깐다. 이 귤도 좀 까드시죠. 이미 까드신 분이 계시고 목마르니까 귤 좀 까드시고 지금 목마른자. 장혜찬 최고위원님은 귤은 별로 선호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 이거는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아니야 색깔이 덜 익은 게 아니라 이건 이거- 씹어줘야지 그러면. 예, 풍경이 다른 얘는 거예요. 시퍼래도 되게 맛있어요. 달고 맛있어요. 근데 속 안에 있는 요새까지 제가 씹어줘야 되는 거야. 이 파리 이거 되게 잘하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진짜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 내 눈에 이렇게 확
와닿아야 돼. 일단 모든 걸 비주얼적으로. 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귤은 어때야 내 눈에 와닿는 저는 그 귤의 주황 색깔 좋아요. 주황색. 주황 색깔 정말 색주. 잘 익은. 아, 이쪽으로 통합하는 거야?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 파란색은요, 파란색. 파란색 귤이 있어요? 파란색 우리 귤 있죠. 이거 약간 귤 얘기할 땐 귤 얘기해야 되는데 귤 얘기까지 정치로 가버리니까. 속 까면은 주황색이야 이거. 아 그래요. 근데 이거 하우스 귤인 줄 알았는데 예. 이거 그냥 노지입니다. 노지에서 그냥 키웠대요. 노지 귤이고요. 이게 지금 이거는 약간 좀 이런 색은 좀 새그라울 것 같지 않아? 아니 달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안 지금 나는 시다니까. 새그라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작정을 근데 되게 했구나. 달아. 작정을 했어. 이게 딱 10월 달에만 나온다면서요. 이게 지금 노지 극조생귤에서 귤이. 한 달만 딱 나오는 한 달 거예요. 나온 귤이라면서요. 어디 되게 제주도예요? 달다. 네, 이게 지금 제주도. 매우 달다. 매우 산지가 달아요. 지금 표기는 안 어떻게 되어 맛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달지, 맛있네. 매년 이 딱 시기만 보면은 기다리는. 약간 실 것 같잖아. 아 제주에서 왔어요. 네. 제주산입니다. 제주에서 온 올해 첫 번째 극조생귤 5kg인데 야 5kg 2만 원 박스 하나가 맛있다 이거. 19,900원이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료 배송이라서 야 달아. 이거는 몇 박스씩 이렇게 주위에 선물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다입니다. 제주노을님 요즘 노랗게 익은 건 착색제를 입힌 거라고 장해찬 최고위원님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Not bad. 야 너는 수세적으로 그게 아니라 아이고, 건데. 긍정적으로 좀 해줘. 아니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아, 나는 이 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not bad니까. 소년이님 근데 청귤 그 샤인 맞나요? 머스켓은 진짜 맛있었잖아. 솜결님 이런 색이 더 달다. 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드셔보십시오. 장해찬 최고는 워낙 까칠한 성격이라서 조금 좀 덜 까칠한 두 분은 아주 잘 드시고 계시고. 제가 명절 전에 네. 우리 저 쓰레기센터 같이 활동하는 동료들한테 선물을 하려고 이제 샤인머스켓 맛있으니까. 네. 그건 진짜 맛있어. 그때 몇 이거를 박스를 싹- 구매하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싹 보냈는데 네. 이게 그랬어. 스팸인 줄 알고 주소 등록을 안 한 거야 이 어머, 사람들이. 어머, 어머. 카톡처럼 선물하기 보냈는데. 네, 네. 예. 그래갖고 여기서 또 전화를 했나 봐. 근데 또 전화번호가 핸드폰 번호가 아니고 뭐 1호 뭐 이런 번호니까 대표번호. 예. 또 이게 스팸인 줄 알고 또 안 받은 거야. 이거 아하. 선물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예. 그리고 제가 직접 다 전화해가지고 맞습니다. 스팸 아닙니다. 이거 스팸 아니니까 이거 주소 등록해라. 아니 보통은 받을 분들한테 주소를 물어보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형이 살 때 기입하는 아니 근데 거죠.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 전화번호만 누르면 그 전화번호로 주소를 입력할 수 있게 네, 문자가 가요. 선물하기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거 하셨는데 아마 네. 그래서 저희가 대량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불러드리는데 2박스부터 대량 주문이 되겠네요. 그럼 전화번호로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그렇게 해갖고 있겠는데. 그 일단 시스템이 직원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막 이러니까 결국 아. 제가 다 전화하고 이랬는데 직원분이 그럼 이거 주소 입력 안 하면 취소해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아니 근데 팔아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이거 또 네. 취소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일일이 또 전화하셨군요. 네, 또 직원분이 또 고맙습니다. 엄청 친절하셔가지고 예. 네, 이동학 네. 최고위원이 반한 샤인머스켓에 이어서 오늘 그건 진짜 맛있었어요. 극조생 귤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귤도 맛있어. 귤도 맛있어. 그거는 이제 퍼펙트. 이건 나배드. 나빼드. 이거는 점입가 한번 드셔보세요. 점입가 언양 들어가고 불고기는 난 언양 불고기 그것도 아직도 안 먹었어요. 맛있다는 지금 얼려놨어. 댓글 많았어요. 왜 저 그러세요? 지금 박인수님은 귤 정말 싸다고 다른 유튜브에서 5kg에 39,800원에 팔고 있다. 아, 예, 진짜요? 이것만으로도 19,800원. 반값이네. 반값이 안 되네. 네, 그렇죠. 19,800원.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말 맛있고요. 자, 지금 저희 여의도몰에 들어오시면은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귤 이 10월 아름다운 계절에 귤까 드시면서 닭간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 세 분 모시고 본격적인 정치해보시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국감 쇼츠 경쟁 제작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나요? 아수라장이 된 국감 첫날인데 이분들이 각 위원들이 쇼츠를 제작하고도 남을 정도의 자극적인 행동과 언사를 통해서 아주 초토화가 돼서 국민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가 시작됐죠.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이 참 많았는데 자 어떤 장면이 가장 최악이었는지 우리 뭐 이거는 랭킹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나요? 그 최 누구냐 무소속. 최혁진. 민주당이 배치 달아준 사람이잖아요. 네. 비례대표 공천으로. 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과 조이데 대법원장 사진 합성해서. 그렇죠. 저거는 제 주변에 약간 저 뒤에? 아 오른쪽 위에 뭐야? 누구야 저기는? 그거는 모르겠어. 그분 아니야? 법원행정처장? 근데 아무튼
저거는 정말 보시니까 어땠어요? 역겨워요. 역겹고 음.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자괴감이 들고 음. 저런 인간한테 배지를 달아준 민주당의 비례 공천이 정말 문제가 많았다라는 게 다시금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저거는 정상적인 법사위였다면 위원장이 아마 제재했을 겁니다. 경고 주거나. 네. 저분은 비례 소속당이었다고요? 기본소득당인데 그게 기본소득당에서 이제 비례를 달고 민주당의 그렇죠. 시민연합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오른 거니까. 저분은 심지어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에 남으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이제 않고. 기본소득당 뒤통수 치고 이제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건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거부를 했어. 일단은 네. 뭐 그 정도 상황인데요. 네. 아 근데 진짜 역겨워요 정말. 이거는 전반적으로 뭐 미디어 환경의 변화 때문에 네. 굳이 뭐 민주당이나 최혁진 의원뿐만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저도 이제 저 장면은 좀 이렇게 솔직히 물을 눈살이 찬다고? 찌푸려졌어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득점에 도움이 될까? 어차피 국민 인식을 놓고 싸우는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사법 처리를 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뭔가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오히려 저런 모습 속에서 저는 과거에 이탄희 의원이 그립더라고요. 어떤 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실제로 그 근거를 갖고 혹은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 인식 속에서 그 논리를 가지고 공감대 형성해 내는 거 그런 거 자체가 지금 약간 실종된 거 아닌가? 근데 이번 그런 생각이 국감에서 좀 들었어요. 근거를 가지고 질문하는 국회의원 찾기 어렵던데. 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많이 그립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 거꾸로 의원들한테 좀 실망하셨다는 말씀. 네, 그리고 거죠? 그래도 좀 질의가 명품이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박균택 의원. 어떤 박균택 의원이 네. 조희대 대법관 혹은 천대엽 이 뭐죠? 법원 행정처장. 법원 네. 행정처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민주당이 이게 의도를 갖고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예. 이런 질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나가는데 저는 그런 질의 소리 안 지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질의는 좀 들을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답변도 자기들도 이게 머뭇머뭇 걸릴 수밖에 없게 네. 만들고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약간 신뢰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훨씬 더 쌓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을 좀 약간 많이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그러니까 이제 네. 최근에 한 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 국감이나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원외인데 예. 김경진 의원이 있거든요. 예. 스카 그분이 그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빵 떴어요. 스카. 근데 그 김경진 의원의 그 당시 떴던 질의를 보면 네. 막 성질내고 빠락빠락하지 맞아, 않아요. 맞아. 예. 되게 조곤조곤하게 논리적으로 질문을 빌드업해서 나온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때문에 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정석이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호통 때문에 오공청문회. 호통 치면은 뭐 뜬다라고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네. 또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에는 네. 불의에 맞서서 호통 치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갑이잖아요. 예. 그럼 오히려 호통이 아니라 좀 젠틀한 품격 있는 모습으로 그 대신 실력으로 그 예. 김경진 의원이 그때 그랬던 것처럼 논리적 구조를 쌓아가면서 상대방을 옴짝달싹 못하게 네. 그러니까 뭐 말을 하고 약간 네. 빙빙 돌리던 사람이 딱 말문이 막혀서 어버버 하는 걸 끌어내야 이제 그게 박수 받고 기억에 남는 시대가 그게 됐는데 훌륭한 질문이죠. 아직도 국회의원들의 인식은 내가 한번 호통치고 버럭하면 그거 한 30초짜리 쇼츠 만들어서 네. 유튜브에 올리면 개딸들이 좋아요 많이 찍어주겠지. 네. 그 정도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총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그만 좀 먹어. 귤 닦았네. 저 앞에 있는 거를 귤이나 닦아. 깔아 이씨. 지금 저희가 한 6개 정도 이상 드린 것 같은데 두 맛있네요. 개밖에 남지 다 않은. 먹었어. 맛있습니다. 저 하나 모두 잘 줘, 먹어요. 하나 줘, 하나 줘, 던져줘요. 하나 줘, 귤 던져. 받아봐, 하나 줘, 받아. 야, 괜찮아, 내 마음이야. 진짜 던질 거야? 하나, 둘, 셋. 귤 던지고 막. 저는 마다하지 않아요. 귤 시구하고 막 포수하고. 이런 식으로 한 개 넘기나? 아 이게 원래 귤이 귤락이라고 해가지고 껍질이 많은 귤이 있는데 네. 귤락이 많이 없어요. 아. 먹기 참 좋습니다. 또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얇고 네. 자꾸 해가지고 네. 먹기에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 되게 잘 던지고 잘 받았다. 예, 분짜가면서 잘 방송하면서 먹을 수 귤 있다. 던져. 제가 또 어릴 때 그 롯데 어린이 야구단 투수 출신이라 아 근데 약간 오른쪽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무상향인데. 요거는 볼이었어. 아니 ABS 맞아. 아 그렇게? 아. 어쨌든 귤 감사하고요. 저는 어제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좀 더 부각된
국감이 아니었나. 아, 오늘 되게 예. 발끈하지 않고 음흠. 최혁준 의원의 그 어이없는 질문에 네. 발끈해가지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들도 하실 수 있었는데 네. 그냥 묵묵부답 그냥 계속 지켜보는 그 모습들이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참고 잘 대응했다라고 평가받기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여야 3명씩 그리고 무소속 1명 그렇게 질의를 하게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장은 어제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었었어요. 네. 참고인은 이석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그 정말 뭐 신동욱 의원은 감금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이석을 막고 정말 증인을 대하듯이 쏘아붙이는 그 여야의 어떤 국회의원, 특히 여권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질의는 하등 평가할 게 없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무엇보다 어쨌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취지 파기환송 받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 증감법, 국회법에는 계속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개입하거나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저께 보면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그건 분명히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 질의가 맞습니다. 특히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1심에 대해서 피의 사실을 막 고지하고 공지하면서 이건 사실 무죄였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이 재판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유죄는 무죄였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 저는 고발돼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전 들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의사진행 발언에서 우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판결이 끝난 거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유죄라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도 웃긴 건데 어쨌든 고등법원과 재상고를 통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심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남겨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서 재판 내용을 얘기하는 그런 우픈 총극이 어저께 계속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대엽 행정처장도 좀 다시 보였어요. 네. 이 사람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진보 성향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천과 임명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 근데 추미애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삼권 분립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배우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해 달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점잖게 김명수 문재인 체제의 대법관마저도 너네 지금 초등학생 수준만도 못하다. 이 말을 돌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행정처장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 성향을 떠나서 아주 골수의 개딸 판사들 빼고는 많은 법관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부글부글 끓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보수가 사법 리스크에서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네. 한동훈이가 네. 양승태 대법원장을 40개 넘게 기소했는데 다 무죄가 나오고 판사들은 막 수백 명을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구속영장 치고 하면서 모멸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한동훈이 가발 털끝자락만 봐도 그 판사들이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이제 이 원래 보수적이었던 법관 사회가 보수 진영과 멀어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게 진짜 큰 리스크야 정말. 예. 근데 어제 추미애, 서영교, 최혁진이 그 상처보다 더 큰 법관들의 어떤 자존심과 엘리트 의식의 모욕과 생채기를 냈기 때문에 또 이제 법관 사회의 분위기가 이거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되겠다. 좀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기저효과를 낳은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근데 뭐 기존에 상처가 됐던 흐름은 있었겠지만은 끝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했던 뭐 탄핵에 동의하고 이런 것들은 또 옳은 행보는 있었잖아요. 국민을. 아니요, 한동훈이 했던 일 중에 옳은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한동훈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가발 때문에. 끝도 묻기 근데 싫은 그런 상황이고. 저는 뭐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뭐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네. 그 중에서는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 역시도 모두 발언에서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이 국민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대법관들도 다 느끼고 있는 바일 테고 예. 이걸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3월 28일 날 사건이 이게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접수가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4월 22일이잖아요. 근데 3월 28일부터 또 검토를 했다고 거기에 이렇게 손글씨로 이렇게 위에 검토 기록 있습니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공식 문서에. 예.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 항소를 했던 게 4월 10일입니다. 근데 항소 이유서가 4월 10일 날 작성이 됐는데 3월 28일부터 전원 합의체로 어떻게 회부될지 알고 검토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지금 다 안 맞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절차적 과정에서의 불신 이 부분을 지금 대법원이 제대로 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날 이제 2심에서 끝난 거를 상고심으로 올리면서 접수가 되는 거고 거기서 사건 기록이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상고심에 올라온 모든 사건들은 사건 검토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상고 이유서는 당연히 그 이후에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 내지는 항소 이유서와 별개로 2심에서 적용됐었던 법리의 오인이 있는지는 사건 번호 부여되고 사건 기록 접수됐을 때부터 검토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4월 10날인가 상고 이유서 접수되고 한 4일 뒤인가 항소 이유서 접수되고 5월 1일 날 이제 선고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한 36일 정도 걸린 겁니다. 5주 정도 걸린 거예요. 지금 서영교 의원과 여건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틀 만에 내지는 9일 만에 내린 판결은 정확하게 아니다.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팩트 체크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대법원 가게 되면 예. 그러면 적어도 3월 28일 날 로그 기록 요거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내야만 전산 기록을 살펴본다는 입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면 기록이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그렇게 되긴 그리고 절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고 이유서도 보지 않고 검토를 했다는 지점 그런 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최근 5년간 지금 말씀하신 35일 미만의 네. 대법 심리 사건 중에 1,822건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파기환송된 건 유일하게 이재명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윤석열은 체포적부심에서 풀어주는 70년 동안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풀어주는 예외적 조치를 취했고 왜 이재명 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또 적용되지 않는 이거를 적용했는가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그거예요. 초래되는 것 같아요. 이례적인 빠른 판결을 지적하기 이전에 이례적으로 1심에서 징역형 나오고 2심에서 무죄 받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대통령 후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이례적인 후보가 이례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고 후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례적인 판결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대선 이후에 판결을 했다면 또 논란은 없었을 것인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이 혼자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14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건지 14명의 어떤 집단 지성을 인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관들의 이 심증이 형성된 과정 자체를 뜯어보거나 이렇게 해석하거나 외부 국회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법관들은 위축되거나 기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원 합의체 판결 내린 대법관 중에 2명은 명백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거나 다 동의 안 했는데 억지로 전합을 열어서 판결을 내린 거면 그 2명의 양심 선언이 지금쯤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진보 좌파의 어떤 여러 가지 법조 카르텔이 또 있어요. 네. 거기 또 이 문재인 정부 때 고위직들은 다 LKB랑 로펌 가 있고 막 대법관 출신도 많고 네. 너네 한마디만 해라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뉴스 때리고 막 난리 날 준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진보 성향 2명마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큰 이견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1심이 이례적으로 633 원칙을 어기고 2년 넘게 끌어진 그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지 633 원칙에 맞게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 처음에 이제 선고기일 잡혔을 때 민주당에서 다 환호했어요. 이건 100% 무죄다. 네. 그리고 박범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거 이틀이면 다 본다. 막 그런 말씀을 방송에서 하셨어요. 네. 그러면 만약 그 사람들이 환호했던 대로 무죄였으면 빨리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유죄니까 뒤늦게 절차를 문제 삼는 거예요. 만약 절차가 문제였으면 선고기일 잡혔을 때 기일 잡힌 걸 가지고 문제를 잡았어야죠. 그때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다 무죄다, 100% 무죄라는 내가 정보 얻었다. 뭐 박지원 의원도 그런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했고. 이동학 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늘 또 뭐 이거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 말로만 되풀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만약에 무죄였어도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거냐? 그건 또 아니지 않나요? 예측이? 당연히 아니죠. 왜 그러냐면 왜 당연히 아닌가요? 문영배 헌법재판관 소장이 네. 소장이었나? 여튼 그 주심 재판관이었잖아요. 근데 계속 차일피일 뒤로 미룬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항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다가 몰려가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네. 인터뷰하는 걸 보니 왜 그렇게 늦게 했냐라고 하니까
법도 국민을 설득하는 게임이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거를 졸속으로 심사했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당연히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 법 판결에 대한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훼손이 일어나게 된다.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무죄가 저는 당연했기 때문에 무죄의 판결이 고법에서 나왔는데 네. 대법에서 이 판결을 뒤집을 때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심사숙고했다는 느낌이라도 줘야 돼요. 그런데 7만 쪽을 이틀 만에 이걸 심리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당연히 신뢰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법무부 장관 하신 박범계 의원께서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일주일이면 수십만 쪽 본대요. 박범계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결과가 나올 때는 아무 말 안 했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결과 나오니까 이게 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절차적으로 오히려 정당성이 없죠. 근데 보통 판사가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몇만 쪽의 분량을 혼자 그걸 다 소화하나요? 그 소화 같이 해주는 아니, 대법에는 대법 연구관들이 따로 그리고 있습니다. 연구관들이 또 네. 올라오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판단하고 점차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대법원 가본 사람 없죠? 가봤어? 난 놀러는 가봤지. 가봤어? 전 지금 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네, 2심 무죄 받은 대법원 게. 전문가. 그 예. 대법원에 이제 검찰이 항소하고 저희도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서면 반박 논리를 쓰면 네. 이제까지의 재판 기록 말고 음. 핵심 쟁점을 다룬 상고 이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한 몇십 페이지 분량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상고 이유서를 보면 모든 쟁점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사실 여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때 그 이전까지의 재판 기록이나 증거 기록을 추가 알파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건 기본적으로 연구관들이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일주일에 수십만 쪽 다 가능하다는 건 그 수십만 쪽을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상고 이유서와 상고 이유에 대한 반박 서면을 보고 나서 풀리지 않는 쟁점 같은 경우를 추가 알파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라면 일선 판사들과 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대법관 중에 명확한 진보 좌파 성향인 대법관들이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하다고 하지. 아니, 근데 판결을 어제 14명의 대법관 전원이 그런 말 했다는 거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었던 법관 2명도 동의했었던 그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1심 재판이 2년 6개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길게 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다양한 증인들을 불러서 들어보는 과정도 겪어봤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의 지연 전술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법관들이 여야 성향 할 것 없이 정치 성향 할 것 없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지연된 정의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목적으로 2심 무죄 나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뭐 뜯어보고 1심이 원래 뭐 유죄인데 무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재판 내용을 이렇게 막 흔든다라는 것은 정확한 상권 분립의 나라의 어떤 헌법 근간을 흔드는 거죠. 예, 일단은 어제 국감 첫날에 제가 국민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아수라장을 보면서 좀 성숙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가.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요.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최혁진 의원의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 합성사진 그 피켓을 보고 서로 요새 쇼츠 경쟁 하다 보니까 저 아이템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럼 아닌가요? 네. 놀랬나요? 아니, 현장에서 약간 제지하는 듯한 그렇습니까? 발언을 했거든요. 법사위가 네. 요새 서로 튀기 경쟁하는 것 같아서 제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제대로 된 국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여러 날 남아 있죠. 그래서 박균택 의원 질의는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보실만합니다. 네. 그래서 잘 된 거 하나는 추천해 주는 거예요. 차분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감 얘기 다른 차원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국감을 앞두고 많은 기업인들이 그 재벌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해외로 나가 있는 그래서 출석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상임위 간사단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당 시절처럼 기업인에 대한 마구잡이 증인 신청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 전달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증인 신청을 해서 의견을 제대로 듣고
또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것들이 정치인의 목적인데 뭐 야당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여당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 약간 논리에 안 맞아서 이게 혹시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에 제대로 된 답변이 필요하다면 이분들이 국회의 증인으로 와야 되는 이 강제성을 좀 높이는 일도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러니까 저는 국감을 많이 보잖아요. 일 때문에 생중계도 보고. 그러니까 정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고 질의를 할 거면 그 CEO 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CEO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총수를 부르는 건 네. 제가 총수 편드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언론 보도가 많이 되거든요. 오너가 와야. 누가 왔다 이런 거. 그리고 보여주는 그 사람 거. 혼내고 호통치면서 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들의 몸값을 높이는 것도 있고 네. 기사 많이 나게 하는 용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정말 면밀한 정책 국감이 되려면 극소수의 경우 예를 들면 오너 일가가 어떤 사업 투자 관련해서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던가 네. 뭐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음. 경영상의 문제로 지적할 일이 있을 때는 예. 요즘은 대부분 CEO 체제입니다. 그렇죠. CEO 불러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준 높고 정책 질의가 가능한데 이제 그렇게 하면 기사가 별로 안 나니까 유명한 사람 불러서 한탕 하려는 국회 문제도 있다고 봐요. 저는 냉정하게.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했고 행안위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소환했고 산자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소환했고 법사위는 이부진 부사장을 소환하려다가 실패했어. 이번에 신라 호텔 단체 이게 시진핑 관련해서 단체 예약 취소권을 두고 실패해서 박상우 호텔 신라 운영 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근데 이게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APEC 정상회의 행사 참석하는 당일에도 출석요구를 받아서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수는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CEO의 답변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국회에서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근데 아닌가. 약간 이게 한국적 기업의 어떤 형태를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CEO가 나와도 대부분 바지 사장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너가 실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뒤에서 그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극대화해가지고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국회에서 그냥 바지 사장 불러다가 이렇게 푹푹 찌르면은 뭐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을 테고 찔러다 한다 하더라도 그 그림자를 그냥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좀 약간 요번에 특이하게 본 건 쿠팡의 경우는 네. 여야 관계없이 합의가 돼가지고 불렀는데 이분 미국에 계시다고 네, 그렇죠. 지금 못 나오신다고 예. 예, 야당 의원들도 붕괴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도 같이 붕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강행 규정을 어떻게 만들지? 실제로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뭔가 누구 망신 주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국회의 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저는 롯데카드나 네. 이번에 굉장히 개인정보 막 유출되고 KT, SK 뭐 이런데 그 뭐 침 유출되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국민적인 뭐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감에서 충분히 따져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라든가 아니면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따져 물을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비껴가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책임 있는 자세로 이제 비춰지기가 어렵죠. 저도 장 최고 말에 동감도 하고 네. 이동학 최고의 말도 동감을 하는데 결국 이제 국회가 어떤 국회인가에 따라서 부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국회가 좀 합리적으로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의를 한다면 기업들이 나와서 답변해야지라고 아마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텐데 지금 국회가 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을 부르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일단 국회부터 비판하고 의심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쿠팡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 여러분도 아마 그 겪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갑자기 쿠팡 사이트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납치 광고라고 하거든요. 아 그거 진짜 극혐이야 극혐 정말.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자주 들어가요. 하루에 내가 몇십 보고자 번 하는 들어가지고.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다가 갑자기 쿠팡 그 뭐 최저가 구매 맞아요. 사이트로 들어가 버리는 그걸 납치 광고라고 하는데 지금 쿠팡 CEO는 쿠팡 회장은 쿠팡 제휴 파트너스 12개 업체들을 고소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네.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겪었다면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혀줘야지 맞는 거고 그런 걸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여야가 부르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나와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기업이 회피하고 안 나간다. 그리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목소리로 비판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은 참석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거는 좀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중복돼서 출석 부르고 에이펙도 같이 일정을 고려하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좀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참작은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미 투자의 선봉장에 섰던 설 사람들도 우리 기업 CEO들일 텐데 예. 그것도 억울할 텐데 에이펙과 같이 일정 중복으로 겹쳐가지고 뭐 국감도 해라, 에이펙도 참석해라라고 하면 내가 기업 CEO나 총수라면 되게 난감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여야가 세심하게 조절해가지고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얘기로는 이렇게 불러놓고 사전에 와서 의원실 찾아가서 우리가 요 일정 때문에 못 나올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원이 이렇게 상의하러 오면은 그때 지역구 현안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도 하죠. 네. 그래서 지역 민원 얘기를 넌지시 꺼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명 인사를 초대함으로써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 이 정도다 되는 거를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지난 뉴진스 한의 과방위 국감이었나요? 최민희 위원장이 뉴진스 한의를 증인으로 부르면서 입구까지 나가가지고 뉴진스 한의를 이렇게 휴대폰 폰카로 이렇게 사진을 그러니까 뭐 한 거야? 그게 정말. 엉거주춤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자기 상임위도 아니었는데 심지어. 근데 저는 요걸 보면서 그 위원장으로서 좀 품위가 손상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언뜻 했는데 민주당 인사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니 본인이 연예인 좋아하는 거 어떤 자기도 팬의 입장으로 한 거를 왜 그러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그 증인의 이름을 가지고 그 위원회의 위상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슈퍼챗 들어온 거 잠깐 소개할까요? 성남총각님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했더니 친척들 간에 대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헤어스타일만큼 눈부신 명절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팬심이 있거나 혹은 아니거나 이번에 서영교 의원도 헤어스타일 좀 앞에 좀 이렇게 보강하신 것 같던데? 보강한 거 어떻게 보강을 저 했나요? 그런 거 좀 예민한데 예. 예민하시고. 네, 어저께 그 질의하는 거 보니까 네. 앞머리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생긴 거는 근데 약간 색깔 톤이 달라요. 예. 뒷머리와 앞머리가 다른 거 컨설팅 보니까 받으셨나 약간 좀 보네요. 보강을 하신 것 같아요. 헤어 보강과 컨설팅 무슨 차이인가요? 네. 아니 이제 대외적으로 어쨌든 큰 선거 이제 또 나가신다고 선언까지 해버리셨고 네. 서울시장 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전체적인 뭐 이제 외형 이런 네. 것들도 컨설팅을 받으시겠죠. 항상 이렇게 서울시장 방도를 메고. 예. 서울시장은 어떠한 외형을 갖춰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국민들에게 호감도와 어떤 신뢰도 이런 예. 것들을 근데 그 높이기 박주민 위한 사진 그런 거 봤어? 아닐까요? 정말 막 입으로 뽀뽀하고 있는 듯한 막 그 이렇게 사진. 흑백 진짜. 사진. 못 봤네요. 찾아보고 싶다.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봐야지. 사진이에요. 박주민 의원님이 그 김상욱 의원과 영상이 봐야지. 공개되기도 했는데 네. 그 원래는 약간 머리를 뭘 하셨나 봐요. 심으셨나 뭘 했나 그래서 네. 좀 풍성해지셨거든요. 예. 그걸 보니까 약간 좀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은지 그런 사진도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옛날 근데 사진만 검색이 돼서. 국민의힘은 잠깐 곁다리로 세자면 네. 오세훈, 나경원이라는 걸출한 서울시장 후보 2명 다 네. 뭐 정치인이 외모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외모면으로는 탑티어잖아요. 남녀에서. 집중하죠. 그거는 다 인정하잖아. 그럼. 근데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뭐 일단은 그 외적 이미지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살하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죠? 서울시장은 잘생기고 예뻐야 됩니까? 아니, 그게 이제 뭐 외모 평가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죠. 아니, 뭐 어드밴티지가. 서민적인 어떤 호감도가 높은데 민주당 후보들이 서민적인 이게 이제 뭐 다 매력이 다른 거지. 이게 결국 매력이에요, 매력. 아, 네, 매력을 뭐 매력을 잘생기고 드러나는 예쁘고 떠나서 매력이 있는 거, 호감이 있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과연 일단은 있어 보이는가? 지금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오버하는 것도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해서인데 그분은 딴 걸 떠나서 목소리 교정을 좀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요. 자꾸 막 이러잖아 막. 아니 근데 그거는 뭐야? 대선 태어날 게임 때부터 아니에요? 마이크가 없어도 이분 이게 말이 말하는 돼요? 거는 잘 들려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전달력이 좋은 서영교 거지. 성대모사. 네. 전달력이 좋은 거죠. 네. 서영교 의원 성대모사를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시종일관 톤이 높으면 되게 피곤해요. 아 그 끓는 소리가 진짜 듣기 싫어요. 그거는 상대방이 너무 패부를 찌르니까 싫은 이게 거고. 국회의원도 사실 뭐 연예인 것 같아가지고 예. 컨설팅 받으셔야 돼요 그런 거. 외모나 아무튼 뭐 정책뿐만이 아니고 보여지는 이미지가 능력은 있으니까. 기본이고, 그럼요. 이미지를 만들 메커니즘이 필요가 비슷하죠. 있다. 보기도 아니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구나. 아, 예, 어쨌든 간에. 해봐, 계속 해봐. 보이는 게 좋은 거니까. 아니 하려던 말 해봐. 아니. 나락으로 보내줄게. 하려던 말 해봐. 아니. 오늘 해봐. 끝까지 오늘 해봐. 한동훈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이미지 관리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동학 최고처럼만 생겨도 진보 진영에서는 탑 티어지. 아 그럼요. 맑고 그럼요. 깨끗한 이미지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탑티어가 되다 보니까 견제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나요? 나는 약간 진보 관상이 아니야. 진보 관성이 아니야. 진보가 보수 관상이 보수 관상. 여기서 수염 좀 기르고 눈빛이 좀 더 어두침침하고 욕망이 막 이 눈에 들거려야 되는데 너무 맑아. 수염조차 안 나. 뉴스공장 생각나는데. 동학이 형 그 셔츠 입고 머리 올리고 연설할 때 죽였거든요. 그 그래. 이미지 돌아와야 그러니까 됩니다. 실제로는 진짜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예. 관상은 너무 곱게 자란 도련님 관상이잖아. 맞아, 저는 맞아. 영종도 바다의 손수 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갈 때 감동받았잖아요. 진보 관상이 확 아니야. 반해버렸지. 진짜 물 네. 빠지고 공천 못 받고. 계속 물에 빠져주세요. 네. 네. 물만 빠지고 공천도. 아 못 원래 받고. 시리즈가 또 몇 개 있었는데 너무 빨리 떨어지는 바람에 공개를 못했어요. 다음 시리즈 힌트만 조금 줘봐요. 뭐 할 쓰레기죠, 건데? 쓰레기.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거는 공개하지 않고 아. 아주 또 재밌는 영상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네. 너무 빨리 지금 떨어져서. 아주 오해를 살 만한 슈퍼챗이 왔어요. 데이빗 팡님 4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오. 경민정의 남자 이기인 총장 나오셨다고. 아, 왜? 네, 경민정의 남자라 할 정도로 경민정 대변인이 유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이인의 그렇게 여자 얘기해야 돼? 경민정이라면 뭐 그런 값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네. 그 제가 항상 개혁신당 당원들한테 주문하는 건 현실 인식이 좀 덜 돼 있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고 지지해주고 막 하지만 너무 이 지역적 이 이너서클 안에서 너무 붕 떠 있다. 순간 생각해봤어요. 그렇지 않다. 저는 제가 여기 MC 고정이라 생각했는데 네. 이분들 세 분 고정이고 제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거를 했어요. 이제 알았다고요? 그거를? 네. 이제 4만 원 주시면서 예찬님, 동학님 커피 한 잔 네 분 같이 하세요 했는데 예찬님 빼야 되겠습니다. 예. 너무 거슬려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만합니다. 지구인님은 경민정님이 정치인 중에 가장 예쁘다는 이런 옳은 말씀. 네, 하트 눌러주고 싶네. 눌러야지. 슈퍼챗도 안 주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나요? 네, 갑자기 채팅창이 멈춰버렸습니다. 1319명 어서 오십시오. 많이 벌었네요.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네, 가지고. 감사합니다. 1300명. 의욕주 늘어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1300명을 넘었던 시점이 이 세 분이 나올 때였어요. 닭간다가 네. 우리 이제 2000명을 유지는 하고 동점 있네요. 넘어보자고요. 2000명 그러니까요. 동점 넘어보자고요. 맞아. 네. 이게 아까 이기인 총장님 차 퍼졌다고 연락 왔을 때 너무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다른 분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차 필요 없고 본인이 오라. 그렇지. 와라. 누구? 갑자기 성열이요? 아니 우리 그렇게 또 얘기하면 대변인, 그것도 어떡해. 밋밋해지지. 성현이 밋밋해져. 방송 있고 어. 우리 대변인 정의한 대변인이라고 참 예. 마스크도 좋고 말도 잘하는 친구가 아니 있습니다. 누구를 갑자기 지목해버리면 제가 네. 그분이 안 된다고 한 우리 닭간다에서 좀 난감하잖아요. 어쨌든 예. 그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하튼 뭐 네. 이기인 총장님 오시길 꼭 바랬다는 예, 그 말씀 성열이 형은 전해드립니다. 사석이 더 재밌더라. 네. 방송은 좀 노잼인데 얼마 전에 이제 여러 사람들과 자리를 한번 했는데 네. 거기 이제 누구냐 TV조선 멤버들이랑 예. 하는 자리에 이제 성열이 형도 오고 했는데 예. 사석이 훨씬 재밌더라고. 그럼 그분은 정규 방송 말고 준비하네. 요런 예 어떻게 유튜브 방송은 방송 그렇게 노잼이지? 사석은 참 재밌어. 요새 재밌어서 많이 나가요. 왜 그러세요? 아니, 잘하는데 사석이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네. 재밌는 형님이더라고요. 요거 잘라서 잘해요. 김성열 수석 재밌는 최고에게 분입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노잼 강태호가 제일 재밌지. 노잼 형님. 저는 사석은 다 비방이기 때문에 장희찬 최고가 앉은 자리에서 은근히 사람을 까버리네요. 방송이나 사석이나 똑같은 사람은 이동학 쇼고. 네. 맞아요. 항상 노잼이. 노잼이라. 재밌지. 항상 나도 원래 노잼이라. 재밌는 캐릭터였는데. 네. 근데 이런 스타일이 방송에서 많이 불러요. 사고 안 치고 노잼이지만 일관된 목소리와 내용으로 네. 방송하시는. 사고를 좀 쳐주길 바라는데 뭔가 사고 어떻게 치지? 질문에도 항상 똑같은 정해진 저는 말씀을 탈선을 주로 한 하시죠. 적이 없어요. 당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아마 선이 스피커라고 없어가지고. 생각하죠. 전문 용어로 깍두기라고 하죠. 큰 메인 반찬은 못 되는데. 네, 이동학 없으면 최고 좀 심심하고 탈선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깍두기가 예. 맛있어 봐야 깍두기고 맛 없으면 야 귤이나 까라. 귤이나 까. 이거 우리 다 설렁탕에 까먹었다 말아먹는 우리. 정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기인 총장 지금 귤을 다
다 까드셨습니다. 저는 맛이 없으면 네. 안 먹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휴대폰을 공구는 데 쓰고 하나는 남겨놓고 저런 용도도 가능하네요. 네, 그렇죠. 네, 휴대폰 네. 거치대로도 사용 거치대로. 가능하다는 거. 네. 이렇게 높이가 정확해요.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휴대폰을 놔두면 아주 보기가 좋네, 좋네. 좋다는 거. 예, 19,800원이죠? 19,900원이네요. 무료 배송으로 극조생귤 5kg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토톡스님 슈퍼챗으로 이기인님 아직도 스파크 끌고 다니세요? 기인님 새 차에 보탭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닙니다. 고급차 끌고 다닙니다. 고급차. 네. 럭셔리 브랜드. 네. 네,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 용도였다고. 네, 젊은 정치 이미지는 링카님도 어제까지였다고. 이기인 총장님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네. 큰 슈퍼챗 보내주시네요. 이긴 총장, 예, 그렇죠. 5만 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좀 헷갈려요. 대통령이 수사 이렇게 해라, 이 수사할 때 이 사람 넣어라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이게 법조인이면 충분히 아실 법도 한데 지금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엄정 수사 지시하면서 임문정 검사장에게 백혜룡 경정을 합류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면서 아주 파문이 좀 일고 있죠.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직권남용이란 말이 얘기가 나오니까.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해라 마라, 네. 혹은 누구를 집어서 수사를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 수사 지휘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네. 엄정 수사 지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팀 보강하자고 하는 게 네. 이거는 저는 약간 억지로 간다는 느낌이 좀 있고 더더군다나 이 마약 사건의 경우는 굉장히 큰 건이에요. 거의 300kg가 지금 국내에 들어왔다는 그 얘기가 있는 것인데 그 이전에 이미 몸에다가 말레이시아에 들어올 때 몸에다 다 붙이고 들어왔는데 인천공항에서 세관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엑스레이도 없는 곳으로 그 사람들을 빼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수사를 하다가 외압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멈출 수밖에 없었고 공중분해된 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시에 인천지검장이었던 뭐 이 심우정 검찰총장 네. 이후에 검찰총장이 됐고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결국 이것이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어떤 마약 사업으로까지 지금 의혹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 어떻게 해서 마약 수십 킬로를 들고 들어오는데 대한민국 세관에서 안 걸릴 수가 있지? 근데 그거를 법무부 장관을 거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절차상에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 저는 건데. 이 정도 톤이면 대통령께서 충분히 의지를 보여주셔도 된다 이렇게 보죠. 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어도 충분히 가능한 비판을 거라고. 했겠죠. 네. 비판은 지금 야당 비판하듯이 비판을 했겠죠. 근데 실체적으로 저는 그것이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 그럼 이렇게 대놓고 보는 그런 거죠. 말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좋냐 그런데 보시기에. 검찰청법 8조에는 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든 거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그 마약 지시 그리고 백혜룡 그 경찰의 어떤 합수부인가요? 그 편입 지시를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했습니다라고 냈으면 몰라요. 그런데 뭔가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지시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업무 지시를 대통령이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로 낸다라는 것은 당연히 법리적으로 논란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영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만 수사를 지시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권한 남용이다. 법령을 오인해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분명히 들고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거치지 않고 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혹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통령께서 윤처럼 외롭고 조급하신 듯 욱해서 수사 개입을 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지금 좀 많이 시급하거나 또는 제대로 잘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표면적으로 좀 표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저희에 있는 사정까지 저희가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좀 담백하게 정치적 수사 같은 걸 곁들이지 말고 이 대통령이 했었던 지시만 보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시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네. 법리적인 조항으로 근거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합류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단체에 합류하지 않겠다고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합류시키겠다고 말을 하는데 백혜룡 경정은 합류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 예. 이게 뭡니까?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백혜룡 경정한테 마약 제대로 수사하라고 합류하라고 지시했지만 백혜룡 경정은 거기는 불법 단체니까 안 하겠다. 이게 봉숭아 학당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대통령의 지시도 논란거리가 많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백혜룡 경정도 그걸 이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시를 하는 사람도 지시를 받는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쯤 점검해봐야 될 어떤 제도적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혜룡 경정 말씀하셔서 그런데 백혜룡 경정 이야기를 직접 이 대통령이 지시 사안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요 틈을 타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만약에 세관 마약 수사 관여 의혹 관련해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 사안이 자기가 만약에 직접 관여한 거라면 정치 그만둘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장해찬 최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가 정치를 그만두건 말건 우리는 관심이 없어. 네 정치 이미 끝났는데 뭘 그걸 걸어. 판돈을 걸려면은 뭔가 이게 의미 있는 걸 걸고 와야지. 아 지금 치킨 배달도 아무것도 하고 없는 있고 사람. 노력하고 그렇잖아요. 있는데 왜 그래요? 네, 이거 뭐 귤 껍질 가지고 뭐 도박기처럼 끼겠다는 말이 돼요 이게? 택다리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그렇게 뭐 걸어라 하는데 당무감사 당원 게시판은 왜 안 거냐 너는. 이라고 제가 이 유튜버 한동훈 씨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 네. 이게 근데 백혜룡 씨 관련해 가지고는 이분이 마약 수사를 덮었다고 거짓말을 반복해서 제가 직접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 사람이라 뭐 이런 식의 뭐 설명도 어쩌라고. 있고. 그러니까 유튜버가 뭐 고소도 하고 뭐 하겠죠. 근데 뭐 저는 일개 유튜버의 말에 큰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싸 이때다 싶어서 관심 좀 끌어보여지라고 하는데 아, 그 정도다. 그 지난번 SBS 나왔을 때는 이진숙 위원장한테 묻히고 네. 이번에 채널A 나오고 막 이 이야기 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묻히고 그러니까 뭐래도 묻히거든요. 예. 그리고 당에서 아무도 지금 한동훈 편드는 메시지가 안 나오잖아요. 예. 특검에 피의자 됐다 뭐 백혜룡 마약이 어쩌다 하는데 그냥 다들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그게 딱 지금 한동훈의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수사기관을 탓하는 것으로 잠시 국민들과 당원들의 눈을 돌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출석해서 질문을 받을 거고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도 뭐 조사받으면서 아침에 들어갔다가 밤늦게 나오고 되게 힘들어하는 표정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아마도 그런 상황이 한동훈 대표에게도 초래될 수 있으니까 수사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라고 한동훈 대표계의 패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예. 그대로 돌려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토라인 세워야지. 근데 장해찬 최고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좀 정치인도 아닌 유튜버가 뭐 이런 얘기 하냐 싶지만 국힘 원로들께서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죠.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과 함께 못할 이유 없다. 함께 나아가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의화 전 의장이 의례적으로 한 말씀 하신 건데요. 정치 그만두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큰 의미 있는 만남은 아니에요. 당 지도부 새로 바뀌면 어른들 모시고 밥 한 끼 먹는 건데 다른 이야기를 하신 원로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분들은 한동훈한테 안 당해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르신들의 지나가는 덕담 정도지. 우리가 명절에 가서 어르신들이 야 너 뭐 결혼은 했냐, 애는 낳았냐, 취업은 했냐, 그 집은 정도 샀냐, 조언으로 뭐 보시는 했다고 해서 겁니까? 바로 집도 사고 뭐 제가 코인에 뭐 투자하겠습니다. 뭐 내일이라도 아기를 낳을까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예, 제 잘 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의례적인 그동안 이야기예요. 정치 역사화를 함께 읽어오면서 지금 정치는 하루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리고 사실은 원로 대접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뿐이에요. 그래도 옳은 말씀하시는 게 윤호개인 같은 낡은 아젠다와 결별하라고 그거는 했는데 이제 그건 옳은 어떻게 말씀이라기보다는 일방의 주장이죠. 보십니까? 그런 옳은 말씀이라고 결별할 앵커가 필요 진단하는 없다고 보시는 거는 거예요? 그 앵커로서의 말씀은 아니죠. 어. 앵커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 의견이 있다는 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예. 뭐 그 의견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다양한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다 품고 가야 된다. 근데 어쨌거나 미래적인 메시지가 아젠다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정의화 전 의장이 말했다고 해서 다 옳은 말은 아니죠. 이분들이 보수가 망하고 어려울 때 뒷방에서 뭐 했습니까? 그건 뒷방에서 구경이나 했잖아요. 특히 김영호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아예 공천 말아먹은 총선 패배의 주역이기도 한데 솔직히 말하면 무슨 자격으로 원로 대접을 받는지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와 저희는 당이 달라졌으니까 여기에 이제 한때
바뀔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내에서 비토 심리가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유승민 대표에 대한 공간은 넓어지지 않았을까. 유승민 대표가 지금 뭐 당 내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혹은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국민의힘에서도 외연 확장이라는 그 과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한동훈 대표는 비토 심리가 좀 강하고 유승민 대표를 뭐 차기 어떤 지방선거에서 주자로 쓸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뭐 짐작도 해보고요. 근데 이제 유승민 전 대표도 네. 정치 동력이 상실된 게 정치인은 한 번 져도 다음 선거에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야 돼요. 선거 피하면 정치인이 아니죠. 근데 이분은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뭐 김은혜 의원한테 졌다, 뭐 억울하다, 열받는다 알겠어요. 근데 그 뒤에 전당대회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다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성향상 경기도지사에 자기 레드카펫 깔아주고 꽃가마 태워주는 거 아니면은 나와서 또 경선할 생각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승민 전 의원한테 레드카펫을 깔아줍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은 어려운 선거든 뭐 쉬운 선거든 간에 나와서 자기가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 지도부에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을 품고 말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더 이상 현역 정치인이 아니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선거를 겁내고 선거에 안 뛰어들고 뒤에서 평론만 하는 사람은 현역이 아니에요. 그냥 은퇴한 평론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깨고 내가 이번에 깨지더라도 경선부터 뛰겠다 하면 그거를 뭐 컷오프 시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거는 본인 몫인 거지. 누가 뭐 이 중요한 선거에서 그 큰 후보인 지자체장 후보를 알아서 전략 공천해주고 단수 공천해주고 이럴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요. 이거는 장해찬 최고 입장인 거고 이동학 최고 저도 들으시기엔 혹시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 대표들이 또는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젠다를 국힘이 공유할 수 있다면 민주당에 혹시 위협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윤어게인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언은 새겨들을 만할 것 같고 네. 그래야만 국민의 활로가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동훈이나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과 모두가 이준석까지 다 품어가지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약간 진단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증오와 적개심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보다 더 멀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이쪽으로 설 거면 확실하게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눈치 보는 듯한 모습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의 시각은 그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딱히 국힘의 어떤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을 지지해 줄 사람들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세웠던 원칙을 자꾸 형용화시키고 내가 이 입장을 다시 한번 내면 저 사람들로 하여금 또 린치를 당하겠지. 그래서 그런 눈치를 보면서 실제로 본인이 세웠던 원칙마저도 형용화시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네. 지난번에 특검 나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나갔어야 되죠. 정치적으로. 근데 또 린치 당할까봐 눈치 보면서 안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이 증오와 적개심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별로 활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저희 지지자들이 저한테 막 뭐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네. 오철석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살아있는 카드예요. 어쨌든 정치인이고. 네.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라는 게 지금 현역이나 아니다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얼마든지 뭐가 됐든 출마가 늘 가능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든 싫든 살아있는 카드야. 그걸 부정하면 이제 혼자 망상해서 정치하는 거고 저는 오철석을 싫어하는 우리 당원들도 되게 공감해요. 네. 근데 아무튼 이거는 살아있는 변수라는 거죠. 예. 근데 유승민, 한동훈은 이미 정치권에서 이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느니 많이 할 이게 변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동력이 이미 다 꺼져 있는 게 저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크게 의미 있는 원로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윤호개인 자체가 민주당을 정조준하는 겁니다. 아리아최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일단 국힘 원로들께서 장동혁 현 국힘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던 그 아이템 이슈를 좀 살펴봤고요. 지금 극조생귤 주문율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우리 역시 세 분이 나오시니까 왜 깜짝 놀라? 저 의외라는 그 표정 뭐죠? 이 맛있는 걸 많이 드셔놓고서 아니 맛있긴 그렇죠? 맛있는데 요거 네. 하나 남아 있는데 요거 저 탐나네요. 아니 거치대로 네. 주시는 것도 하나 남아요. 여기 다 드시고 없어요. 네. 이긴 최고는 순삭했고 네. 장해찬 최고는 조금 까탈스러운 하나 입맛이지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네, 예, 괜찮습니다. 괜찮다. 죽지 않았어요.
이동은 나빼들 했잖아. 이동학 최고도 예, 드시고 계시고. 아 마지막 하나 먹어야겠네요. 예, 제가 여기 앞에 쌓아놓은 것도 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극조생귤 이게 지금 이 시기에만 나오는 건데요. 5kg에 19,900원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근데 맛이 영어에서 나빼드가 어떨까? 나쁜 표현이 아니야. 이거 되게 괜찮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수습하지 그래서 마. 그거 어떤 분이 맛있어? 이렇게 물으면은 맛있어 이런 대답이 오겠지만 어때? 나쁘지 먹을만해? 않아. 이러면은 나쁘지 않아. 맛없지 않아. 먹을만해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점수가 맛있어는 뭐 8, 90점 이상이면 먹을만해는 한 30점 정도라는 거야. 아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에 경상도에서 원래 따라서. 뭐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어. 나빼드 정도. 경상도에서 그래요? 나쁘지 않은 표현 예, 써요? 갑자기 경상도 예, 취향까지 넘어갔습니다. 막 좋다, 맛있다, 막 이런 알겠습니다. 풍부한 예. 표현을 잘 안 쓰니까. 그래요. 맛있다. 11시 30분인데 요 얘기 잠깐만 하고 가면 안 돼? 그럼 바빠요? 한 2분 드릴게요. 2분? 2분 될까? 요 얘기 끝으로 요거만. 그래서 지금 요거 네이버에서 여의도몰 검색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네이버 검색창에 여의도몰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저희 극조생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이기인 총장님 당장 귤 주세요. 아리아추님. 아이 배불러요. 이 캐나다 많이 달러인가요? 먹었어요. 우와 10달러.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귤값 보내주셨네. 네. 이기인 총장 오늘 어. 차 퍼져서도 꼭 와야 되는 아, 이유가 캐나다 어디셔요? 캐나다 가고 싶다. 그러네. 그러니까 캐나다- 아리아체님은 댓글 보면 네. 조금 약간 전통 보수 성향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도 또 이기인 총장 응원하면서 슈퍼챗에 쏘는 걸 보면 그러네요. 우리가 진짜 어려운 길을 가지만 네. 다양한 색채의 어떤 예. 시청자들이 모이고 있는 요 것 멘트 같아서 좋다. 긍정적인 요거 것 좋아요. 같아요. 예. 아까 큰 댓글에 방송 잘해. 지나가서 누군지는 지금 언급이 안 되는데 장혜찬 작가님, 장혜찬 작가님 정치를 멈추고 나서 훨씬 더 똑똑해졌다.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이게 다 안 정치예요. 멈췄는데? 방송 나와서 메시지 내고 정치인 논평하고 기사 내고 하는 게 언젠가 또 정치예요. 정치고도 출마하는 날이 올 거고. 당장 또- 지금 귤을 주라고. 아이고. 10달러치 원내에 들어가면 또 과거에 또 폼이 돌아올 겁니다. 네.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 일단 들어가고 생각하자고 그거는. 알았어, 예. 알았어요. 잠깐 우리 요거 짧게 단답식으로만이라도 잠깐만 하고 가요. 네. 조국 비대위원장이 드디어 사과를 했어요. 음. 드디어 사과를 했어.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입시 비리 관련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 기회가 없는 청년들께 특히 죄송하다. 음. 아니, 근데 기회가 이- 없는 청년들께 이 사과가 일단 거짓말이에요. 음. 그 어떤 인턴 측면에서? 기회를 자녀들에게 줘서 미안하다 했거든요. 근데 조작이죠. 원래. 인턴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인턴을 안 했어. 특히 그 광안리에 있는 그 아쿠아 팰리스 호텔은 제가 아는 곳이거든요. 예. 제가 거기 오너 형님이랑 되게 친해요. 예. 저희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거라. 전혀 와서 한 적이 없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걸 했다고 조작하고 크리스마스에 이벤트로 뭐 손님들한테 칭찬을 받았대. 소설 쓴 거야 진짜. 예. 그러니까 인턴 기회를 준 게 아니라고. 어. 최강욱 로펌에서도 인턴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인턴을 안 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안 한 게 팩트고 조작이 팩트인데 얘는 아직까지도 얘는 내가 안 한 걸 조작한 게 아니라 남들 못하는 기회를 줘서 미안하다 정도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가 아니에요. 거짓말인 거지. 그럼 그 부분은 거짓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정식 사과라면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잘못된 그렇죠. 행동이었다. 내가 이거 조작하고 위조해서 미안하다가 돼야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좀 사과도 진짜. 거짓말인 건 뭐 거짓말로 사과하는 건 늘 조국 대표한테 있는 일이니까 되게 새삼스러운데요. 이 조선일보랑 인터뷰했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보수 매체라고 불리우는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다라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의 메시지가 보수 지지층한테도 소구가 되겠지. 소구를 해야지라고 하는 정치적 의무감에 따라서 조선일보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맞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가 사실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저도 그것에 공감하고 오히려 조선일보를 선택함으로써 보수 지지층한테 그 외연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지지층한테 더 뭔가 역풍을 맞거나 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만 스스로 만든 거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동학 최고 들으시기에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사과하니까 좀 나을까? 저는 기존에도 원래 사과를 했었는데 그 네. 사과가 다른 어떤 논쟁이나 논란에 묻혔던 경향들이 컸었고 그러니까 사과를 했어도 사과를 안 한 것으로 이제 대중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확하게 아마 찝어가지고 태도 전환의 어떤 태도 모습을 딱 보여줌으로 인해서
뭔가 변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매체와도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도 뭔가 전환한다는 느낌을 확 줘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는 뭐 호남에서도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뭐 야권 통합이라든가 뭐 이런 후보 단일화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전략이 있겠지만 네. 그거에 대한 포석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거 낫배드? 납배드. 예, 이 정도라도 하는 게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시사점을 이 분명히 주는 것 같습니다. 귤맛이 납배드인데 조국 대표의 조선일보 사과가 아우, 납배드라고 그렇게 귤에 대한 하셨어요. 모욕이에요. 아니, 아까 이건 귤에 대한 이거 모욕입니다. 귤 되게 맛있는데 아까 그러지? 납배시라고 그랬고 납뱃 이렇게 얘기했고 나는 납배드 이렇게 얘기했어. 한국식 극도생 귤에 대한 발음으로. 모욕이에요. 예, 요거는 맛있어요. 요거는 그레이트. 영어로는 조국의 인터뷰를 이제 불시시라고 하죠. 네. 그래서 Bullshit. 예를 들어서 장해찬 최고 하신 말씀으로는 조국 비대위원장의 자녀가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 하기 그거는 때문에 이미 거짓말. 재판문에 다 기재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확정된 그래서 거라서. 뭐 제대로 된 사과하려면 거짓말을 네. 해서 미안하다라는 네. 이야기가 먼저 선행돼야 그럼요. 된다는 그런 맞아요. 이야기이신데 일단 그거를 뭐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요거 인터뷰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아팠어요. 그런 기회가 없는 청년들께 특히 죄송하다. 요게 문장의 단어를 조금 바꿔야 돼요. 기회를 빼앗아서 죄송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력을 다해서 인턴을 해서 내가 따낼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면 그 인턴을 하고 싶었던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회를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빼앗아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너무 아팠어요. 여기서 탈락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탈락된- 조민 때문에 탈락된 사람이 조민으로 있고. 인해 탈락된 그 청년 누구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그 청년들에게 특히 미안하다. 혹시 이게 거짓말을 한 거였다면은 더 씻을 수 없는 잘못이 되겠죠. 여하튼 아주 좀 아픈 문구였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정치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좋다.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하고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이것만 그런- 준비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봤습니다. 이 클로징 멘트만 준비해 오는 것 같은데? 그쵸? 아니야 조생규 관련해서도 많이 준비해. 조생규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랑 이거 극조생귤 클로징만 맛있어. 준비해 오네. 중간에 진행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원샷 아니. 클로징만 준비해 오네. 뭐좀 칭찬해 주려면 칭찬해 주던지. 그러니까 말하면 클로징 까지. 잘했다고. 클로징 그래요? 준비를 잘하셨다고. 예,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클로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화요일에 저도 참 기쁜 마음으로 오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세 분께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 네이버에서 여의도몰 검색하셔서 극조생귤 많이 사서 건강하게 맛있는 과일 많이 드시고요. 저희는 또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